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공장의 시대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똑똑한 공장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독일의 고민과 인더스트리 4.0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은 어떠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나 제3세계와 경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조 공장을 제3세계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은 품질에서의 우위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품질과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전략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독일은 2009년에 기업연구소, 산업협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베드 시스템 국가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또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전략의 내용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을 더욱 줄이고, 그 대신에 창의적 기술 개발과 혁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중국 같은 신흥국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고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 개별 단위의 전략을 취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가치 네트워크를 실시간에 작동시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설비를 통해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자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설비라는 것을 구축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서는 제조업 디지털에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따라서 하나의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제조업과 생산 공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고용을 고도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자와 협업을 이루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고 로봇과 인터넷이 활동하면서 공장들은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명적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력과 창조력이 있습니다. 독일은 2009년을 계기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독일 정부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이고, 실업률은 2010년에 6%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들어 독일은 이 인더스트리 4.0을 발의를 해서 150명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전통 사업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정보통신기술 결합해서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서 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따라서 인더스트리 4.0을 제조업의 혁명 또는 생산 공장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공장의 기계, 산업 장비, 부품들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고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되어서 모든 작업 과정이 통제되고 따라서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수리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에서에 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인 아디다스의 사례입니다.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지난 1993년부터 운동화 생산 공장을 아시아로 이전했었는데 2016년부터 독일 국내에서 운동화 생산을 재개하게 됩니다. 중국도 아시아에서는 운동화를 수작업으로 보통 만드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로봇이 운동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로봇 생산비가 아시아 지역의 인건비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서 빠르게 제작하고 즉시 유통할 수 있는 것도 이 스피드 팩토리의 중요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사는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가전 산업에 있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게 돼서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모든 제품의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BMW 역시 3D 프린팅 방식으로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 체계의 유연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들어본 기업은 아닌데 쇼코로코라고 하는 초콜릿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수제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수제 초콜릿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물량으로 그리고 비싸지 않은 맞춤형 초콜릿을 단시간에 공급하는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생활에 뿌리 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인더스트리 4.0은 분산형 기술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형 프로세스 관리와 같은 첨단 기술의 인베이드 시스템,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 관련 서비스인 네트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분산형 지능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제품과 기계 사이의 데이터 교환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 각종 센서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분석 작업을 대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과 공룡을 최소함으로써 기계들끼리 알아서 공장을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의 생산 방식을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사이버 분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버 분리 시스템 안에서는 공장의 장치들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통신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이버 분리 시스템에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센싱, 데이터 기술, 저장, 분석, 제어 등의 사물 인터넷 기술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방식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자체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리적 존재와 디지털 존재가 연결된 시스템 또는 물리적 물체와 디지털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현실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내서 현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미리 예측하는 기술로서 인더스트리 4.0의 매우 구체적인 그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물리적 존재와 디지털 존재가 연결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매우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혁명은 원자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인 0과 1의 비트로 이동하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었던 이러한 디지털 혁명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삶과 우리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말미암아 아날로그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모두 비물질적인 창조물인 디지털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작업은 디지털로 전환된 사물을 다루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는 아날로그의 세계를 담고 있지만 아날로그 세계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을 거래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들과 사귀고 애인과 또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디지털 사물을 다루고 있지만 바로 아날로그 물질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부신 기술 혁명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계는 운명적으로 아날로그 세계와 쌍둥이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쌍둥이 관계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겠지만 이 개념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것이며, 현재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도 이 디지털 트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디지털 세계 속에서 그 조작을 통해서 아날로그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런 작업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에 되게 중요한 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나사에서 화성 탐사 기술에 적용하고 미국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사의 전략으로 삼으면서 GE가 디지털 트윈을 전략으로 삼으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현실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데이터와 정보의 조합으로 과거와 현재의 운영 상태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물리적 세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객체를 통해서 운영 성능과 사업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목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업이라는 것은 워낙 전통적 제조업에서 제품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예측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외관만 실물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모형을 바로 목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목업이라는 것이 나무나 플라스틱 등 가공하기 쉬운 소재로 만들었다면 오늘날의 목업은 3D 프린팅 프로그램 또는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들로 만든 그런 목업은 실제로 생산된 물건과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설계와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목업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스로 변경하는 부분도 함께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특별한 의도 없이도 주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의 결과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특정한 모델의 상품이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면 이 상품들을 적절하게 대응해서 다음 제품 생산 과정에 스스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라도 소비자의 요구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이면서 컨설팅 회사로 되게 유명한 가드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대상이나 시스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이 기술이 기업의 의사결정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모델과 연결되어서 물체나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에 변화된 거에 대해 변화에 대응하고 운용을 개선하고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마이클 아이들칙 부사장은 2016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5만 1000개의 디지털 트윈을 이미 개발했고 매일 새로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사는 이 기술을 통해서 기기를 생산해서 배치하고 업무상의 모든 결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최적화된 상태로 장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제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에 연결해서 향후 15년간 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첨단 제도 기술의 산업 인터넷이 통합된 그러한 생각하는 공장, 이런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에서 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하자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 구상하고 있는 제조업혁명 또는 생산혁명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인더스트리 4.0은 몇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산형 지능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형 프로세스와 관리 같은 인베이드 시스템,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프로세스를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존재와 디지털 존재가 연결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물체의 디지털 표현,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과 개념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